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손해사정사로서 네. 꼭 이것만을 해지하면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이것만은 해지하면 안 되는 상품요? 전적으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직업 특성상 보험 증권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혹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새로운 보험 좋다고 해서 예전 보험 해지하고 나중에 보험 가입했더니 수천만 원을 손해보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손해사정사의 눈으로 봤을 때 꼭 가져갔으면 하는 보험들 한 3가지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2009년 7월에 가입했던 상해 의료비 보험인데요. 여러분 보험 증권 보시면 상해 실비 말고요. 상해 의료비 담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험은 꼭 가지거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요. 첫째로는 치과 치료에 대한 비급여 부분까지도 보상이 돼요. 다쳤을 때 말씀입니다.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해 의료비는 보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원을 해서 고가의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1,000만 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나다 보면 그 산재 사고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환자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실비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까지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들 보시면 산재에서 보상되고 교통사고에서 보상이 되니까 병원에서는 영수증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라도 업무과에 가셔서 반드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그럼 그 요청한 서류를 갖고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다 보면 내가 난 산재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50%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6년 이전에 가입한 수수 1에서 5종 수수비 있잖아요. 그리고 수수비 보험인데요. 요즘 보험들 보면 수수비가 굉장히 종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21대 수수비라든지. 그런데 예전에는 1, 2, 3종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3종 보험이니까 더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똑같은 이만큼을 3개로 나눈 거하고 21개로 나눈다 보면 어떤 게 범위가 더 폭넓을까요? 3개가 더 폭넓겠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백내장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1종이나 2종 수술비거든요. 예전에는 2종, 3종 수술비였어요. 그리고 보상 금액도 훨씬 크게 책정이 돼 있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잇몸이 안 좋고 치조골이 안 좋아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치조골 이식 수술도 보험 2종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임플란트 시 치조골 이식 수술은 수술비 보장에서 제외가 되죠. 그리고 예전 보험들 보시면 그 과로 스트레스 관련 질환 수술비라든지 남성 구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이런 특약이 있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약들을 보험 증권을 보시면 수술 1회당 450만 원, 500만 원 지급 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과로 스트레스 관련 질환과 남성 구대 질환 질병 수술비, 이게 어떤 질병이 포함이 될까요? 여기 약관 한번 보시면요. 그 질환에는 당뇨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질환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2000년대 초반에는 뇌혈관 진단금, 심장질환 진단금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술비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보면 뇌혈관 진단에 대한 코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수술비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질병의 특성상 말초까지 혈액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괴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발 이런 환자분들도 보면 변연절 제수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고 정말 안 될 때는 절단까지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변연절 제수 같은 경우도 한 번 시행이 아니라 보통 몇 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1회 수술당 500만 원, 450만 원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웬만한 진단비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쉽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도 한 번만 주고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하지만 보험 지급은 보험 약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는 이 보험 언제 해지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또 꼭 가져갔으면 하는 보험은
2007년 4월 이전의 암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들을 보시면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암이 일반암이었을 때 보험 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담보겠죠. 보험은 확률이니까요. 그리고 2007년 4월 이후부터는 보면 갑상선암이 일반암에서 소외감으로 빠져져 있거든요. 근데 200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들을 보면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갑상선암 중에서 경계성 종양으로 취급이 되는 암들이 있잖아요. 뭐 NIFTP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본인이 보험 가입한 시점이 2007년 4월 이전이라면 그것은 일반암으로 또 지급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상해 의료비, 두 번째로는 2000년대 초반,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수술비 1에서 3종 보험,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험들은요, 보험사에서도 손해보는 상품이고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본인들의 보험 약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